안녕하세요. 건행 인생사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과 재미가 있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빌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김영숙은 넓은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올해 62살인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고급스럽게 단정히 올린 모습에서 오랜 세월 부유하게 살아온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참 좋은 날씨네. 영숙이 혼잣말을 하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시골 출신의 평범한 처녀에서 부산 최대 유통업체 사장 부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 진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영숙은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아라. 영숙이 아들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최진호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진호는 여전히 정정하고 사업가다운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여보, 나왔어. 진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할까요? 영숙이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회사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예정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회식이 참 많으시네요. 요즘 회식이 참 많네요. 영숙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 팀워크도 다져야 하고. 진호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 남은 넓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진호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인데 오늘은 깜빡 잊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이 태블릿을 정리하려다 우연히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나 봅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란아, 오늘도 보고 싶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이라니. 회사에 그런 이름의 직원이 있었나? 더 큰 충격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영숙은 태블릿을 든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몰라.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괜찮아.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며 바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태블릿을 가지러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태블릿 두고 갔더라고요. 영숙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깜빡했네. 진호가 태블릿을 집어들며 영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영숙이 본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진짜 다녀올게요. 진호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영숙은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미란이라는 여자가 누굴까? 회사 직원이라고 했는데... 영숙은 남편 회사에서 열리는 송년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젊은 여직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미란, 30대 초반의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진호가 그녀를 소개할 때 유독 자세히 설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영숙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느꼈던 모든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다고.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고맙소. 진호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어요. 진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영숙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나 보네요. 영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업무 관련 내용이에요. 진호가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어제 본 메시지가 현실이었다는 것을. 미란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연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늦으실 예정인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소. 별일 없으면 6시쯤에. 진호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진호가 출근한 후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이상했습니다. 박미란 씨 택배인데요. 혹시 잘못 배송된 거 아닌가요? 택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미란,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 집으로 택배가 왔을까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이 택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송장을 자세히 보니 발송인이 명품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싼 물건인 듯 했습니다. 영숙은 택배를 받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명품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집 주소로 배송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구나. 영숙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최근 몇 년간 생활비도 빠듯하다며 아껴 쓰라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진호 사장님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오늘 외부 미팅으로 나가셨습니다. 오후에는 들어오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5시 영숙은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이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진호가 정말 회사에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을 기다려도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송년회에서 봤던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예쁘고 세련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예쁘고 세련된 모습. 미란이 회사에서 나와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호기심에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미란이 들어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진호가 레스토랑에 들어와 미란과 포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남편이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열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날 밤 진우는 예상대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안하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어. 진호의 변명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은 드셨죠? 영숙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간단히가 아니라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저녁을 보낸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택배가 왔는데요. 박미란 씨 이름으로 온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요. 아마 개인적으로 주문한 물건을 실수로 이 주소로 배송 신청한 모양이군요. 내일 가져다 주겠소. 진호의 변명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거짓말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직면할 것인가?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즐겁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고 늦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영숙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시오. 진호의 답변에는 평소보다 더 무관심한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시에 들어올지 누구를 만날지 궁금해 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집에 없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영수가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니? 친한 친구인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영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고민이 많아지지. 자식들 걱정해, 남편 걱정해.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7시경 해운대 해변가 도로에 쓰였습니다. 영숙은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량이 많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영숙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영숙이 차도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마침 신호가 바뀌며 달려오던 택시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꽝! 영숙이 택시에 부딪히며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쓰러졌어? 빨리 119 불러!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택시 기사도 급히 차에서 내려와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영숙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영숙을 응급처치한 후 들것에 실었습니다. 의식 잃은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한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호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씨의 가족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진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진호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30분 후 진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영숙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호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뇌진탕이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내에 깨어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영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숙의 의식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주변 소리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병실 문을 여는 소리까지.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영숙은 의식이 돌아오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변 상황은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도 났습니다. 영숙아, 내가 왔어. 빨리 깨어나야 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핸드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미란아, 나야. 응, 교통사고가 났어. 영숙이가 의식 불명 상태야.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상태를 불륜 상대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네. 진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사고를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 발생 3일째, 영숙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모든 소리와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지난 며칠간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들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의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발걸음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간병인도 잠깐 나갔고 의사들도 회진 시간이 아니야. 진호가 답했습니다.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를 자신의 병실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죠? 미란이 침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뇌진탕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아닌 안도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네요? 미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야.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기회요? 생각해봐. 영숙이가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진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요? 미란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약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호의 목소리엔 섬뜩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솔직히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함께 사는 거야? 당연히 당당하게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 됐어. 영숙이가 이 상태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야. 영숙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그런데 오빠, 혹시 재산 상속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란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그럼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이지. 시간만 좀 지나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영숙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참, 미란아, 어제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아서 영숙이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대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모든 게 해결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것 봐. 진호가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보험 가입 서류야. 예전에 해놓았던 건데 금액이 높아. 보험료? 응. 영숙이 명의로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수익자는 당연히 나야.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을 탈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 생명보험까지 타는 걸 기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생명보험금을 탐내면서 기뻐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빠, 혹시 깨어나면 어떡해요? 깨어나지 않을 거야. 의사가 그랬어. 뇌 손상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 진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웠습니다. 무슨 준비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30분 후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겨진 정적 속에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악인이었다니.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꼭 깨어나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영숙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움직일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김영숙 환자분 맞나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부임한 한동혁 한의사입니다. 한동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그 동혁일까? 40년 전 내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한동혁은 영숙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영숙,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환자분이? 동혁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6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부산 해운대 거주하고 계세요. 간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동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거주지도 맞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 영숙일까? 환자분 과거 병력이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담당하시니까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동혁이 영숙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출생연도, 본적지, 모든 것이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와 같았습니다. 정말 영숙이구나. 동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40년 전 그때 동혁과 영숙은 부산의 한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동혁은 한의대생이었고 영숙은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해서 2년 동안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한의사보다는 안정적인 사업가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숙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최진호와 결혼하게 되었고 동혁과는 이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혁은 그 후 서울에서 한의사로 개업했고 4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영숙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부산으로 내려와 한방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혹시 영숙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 재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혁이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의식을 잃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영숙아, 나야, 동혁이야. 동혁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첫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동혁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동혁아, 나야, 영숙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혁이 영숙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한의사로서 40년간 쌓은 경험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 이상하네. 동혁이 의아해 했습니다. 맥박이 일반적인 의식불명 환자와는 달랐습니다. 미세하지만 감정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 목소리 들리는 건 아닐까? 동혁이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맥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숙아, 혹시 내 말이 들리면 맥박이 변할 거야. 순간 영숙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동혁은 확신했습니다. 정말 들리는구나. 동혁은 주변을 살피고 영숙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반드시 깨워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 영숙은 동혁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영숙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너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동혁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왔어.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혁이 4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니. 미안해, 동혁아. 그때 내가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혁이 영숙의 혈자리를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침수를 시도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특별한 치료법을 써볼게. 아마 며칠 안에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동혁의 말에 영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동혁에게 말했습니다. 동혁아, 나를 빨리 깨워줘. 진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줘야 해. 그리고 복수해야 해. 동혁이 침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손길로 영숙의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내가 40년간 연구해온 특별한 방법이야. 뇌신경을 자극해서 의식 회복을 돕는 거지. 치료를 받으면서 영숙은 미세하게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감각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분간의 치료가 끝난 후 동혁이 말했습니다. 영숙아, 매일 이렇게 치료해 줄게. 아무도 모르게. 영숙은 동혁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동혁이 재빨리 침을 치우고 의사다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남편입니다. 진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한동혁 한의사입니다. 부인의 의식 회복을 위해 한방치료를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혁은 진호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영숙을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그 남자. 그런데 지금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걱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동혁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동혁은 매일 오후 진호가 없는 시간을 노려 영숙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의 특별한 치료법을 동원해서 영숙의 의식과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영숙아, 오늘도 왔어. 동혁이 병실에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영숙은 동혁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오늘은 좀 더 강한 자극을 해볼게. 손가락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자. 동혁이 영숙의 손가락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모든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영숙은 점점 더 뚜렷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가락 끝에서부터 저릿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영숙아, 혹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 영숙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모든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 동혁이 감격했습니다. 영숙도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동혁이 계속해서 다른 혈자리들을 자극했습니다. 다리, 팔, 목 부분까지 모든 부위를 치료했습니다. 영숙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줘.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돼. 영숙은 그동안 들었던 진호와 미란의 충격적인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동혁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영숙이 손가락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하는 말이 맞으면 한 번, 틀리면 2번 손가락을 움직여줘. 영숙이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혹시 네 남편과 관련된 일이야? 한 번. 나쁜 일이야? 한 번. 동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여자와 관련된 일이야? 한 번. 불륜? 한 번. 동혁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영숙을 빼앗아 갔던 그 남자가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니. 그럼 네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한 번. 심지어 네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한 번. 동혁은 그 대답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그리고 그 나쁜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영숙은 동혁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네가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네가 직접 정언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후 일주일 동안 동혁의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의료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혁이 영숙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동혁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숙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내가 네 남편에 대해서 조사해봤어.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 동혁이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진호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 15년 전에 사업 파트너를 배신하고 돈을 가로챈 적이 있어.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어. 박미란이라는 여자와 함께 말이야.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계획적인 범죄야. 동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네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영숙은 동혁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싸워주고 있다니. 영숙아,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영숙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들이 눈치채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 영숙이 이해했다는 의미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테니까.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예상보다 일찍 나타난 것입니다. 동혁이 재빨리 평범한 진료 자세를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방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계속 부탁드립니다. 진호가 나간 후 동혁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봤지? 저 남자의 반응을. 네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영숙도 남편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습니다. 영숙아, 이제 정말 확신이 서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응징해야 돼. 동혁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네가 직접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영숙은 동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호와 미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사고 발생 3주째 영숙은 동혁의 치료 덕분에 거의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불명인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혼자 병실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봤습니다. 몸이 말을 듣는 것을 확인 후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 정말 할 수 있어. 영숙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호와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둘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지?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간병인도 휴식 시간이고 의사들도 다른 환자 보러 갔어. 진호가 답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미란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가 말하길 거의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깨어나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가 확실하게 해놓았거든. 무슨 말이에요? 미란아, 사실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니야.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계획한 거야. 누군가를 시켜서 영숙이를 밀게 했어.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남편이 계획한 것이었다니. 오빠, 설마 그럼? 놀랐어? 하지마. 어쩔 수 없어서. 영숙이가 최근에 우리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정말요? 응. 며칠 전에 내 태블릿을 봤을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영숙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태블릿의 메시지를 본 것을 진호가 의심했고, 그래서 사고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살인 시도였던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적당히 다치게 해서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려고 해서. 왜요? 완전히 죽으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의식 불명 상태면 자연스럽게 모든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 있으니 완전 범죄가 되는 거지. 오빠가 정말 똑똑해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자신을 없애려고 계획해왔다니. 그런데 오빠, 혹시 그 사람한테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의료비만 엄청나게 나갈 텐데요. 그것도 생각해뒀어. 적당한 시기에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결정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영숙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그럼 언제쯤? 다음 주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의사한테 상의해 볼게. 드디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미란아, 우리 결혼식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언제쯤 할까요? 영숙이 일이 정리되고 1년 정도 지나면 적당할 것 같아.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말이야. 1년이면 충분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영숙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나간 뒤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동혁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오늘도 치료하러 왔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일어났습니다. 동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숙아, 목소리가 나와? 응, 네 덕분에 거의 나았어. 두 사람이 4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겠어. 동혁아,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영숙이 진호와 미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동혁에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사고를 계획했다고? 응. 그리고 다음 주에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동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장 행동해야겠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네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들의 범죄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동혁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녹음기를 준비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거야. 그리고 적절한 때에 경찰에 신고할 거고. 좋아, 나도 준비됐어. 영숙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영수가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나도 그래. 하지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함께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과 동혁의 본격적인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혁이 준비한 소형 녹음기를 병실에 설치하고 진호와 미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진호가 의사와 생명유지장치 제거에 대해 상담하는 장면이 모두 녹음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회복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합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그럼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가족분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아내도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숙은 그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와 미란이 또다시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네요. 미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한테 생명유지장치 제거 동의서를 제출했어. 정말요? 그럼 언제? 내일 오후에 시행한다고 해. 드디어 우리가 자유로워지네요. 와, 우리가 드디어 자유로워지네요. 영숙과 동혁은 그 대화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행동할 때야. 동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그날 밤 동혁이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다음날 오전 경찰과 검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정말 의식을 회복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영숙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그 순간 병실에 들어오던 진호와 미란이 경악했습니다. 영숙이 어떻게? 놀랐지. 나는 이미 3주 전부터 모든 걸 듣고 있었어.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 내 생명보험금을 탐낸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경찰이 진호와 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진호, 박미란 씨를 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진호가 당황해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이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영숙아, 오해야. 그건 내가 그럴 리가. 오해?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어. 당신이 사고를 계획했다고 자백한 것까지 말이야.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란씨, 영숙이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공범이니까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미란이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당신도 내 죽음을 기다리며 결혼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영숙의 말에 미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가자 병실에는 영숙과 동혁만 남았습니다. 영숙아, 이제 정말 끝났어. 동혁아,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해냈잖아. 한 달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숙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각종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진호는 살인미수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숙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안타깝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사랑을 되찾았거든요. 영숙이 옆에 서 있던 동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부산 해운대 작은 한의원에서 영숙과 동혁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후회하지 않아? 동혁이 물었습니다.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우리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사랑, 그리고 늦었지만 달콤한 복수까지 완성한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영숙아,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하자. 남은 인생은 오직 행복만 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늦은 사랑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복수 성공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